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S&P 500에 초록색이 뜬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네요. 네. 네, 드디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조금 2.5% 정도 하락을 했죠. 간략하게 증시를 봐보면. 역시나 이제 구글의 TPU 칩에 따라서 구글이 상승함에 따라 엔비디아가 그거에 따라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좀 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엔비디아는 구글의 TPU보다 몇 세대 앞서 있다. 뭐 한 세대 뭐 이렇게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다시 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죠. 단순히 칩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생태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AI 칩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구글의 TPU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설마 주춤하는 거 아니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칩 생태계는 사실 근본부터 구글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긍정적인 부분은 구글의 TPU가 그 다음에 그 TPU를 활용한 AI 소프트웨어인 제미나이 3가 생각보다 좋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제미나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이나 그런 것들처럼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성능이 좋았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엔비디아는 역시나 건재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보고 자, 일라일리가 최근에 또 상승을 했네요. 네, 일라일리 지금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에 속하죠. 근데 헬스케어는 역시나 등락이 또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한 그다음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약이나 사람의 건강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게 확정나고 그다음에 그게 막 1차 심사, 2차 심사 이게 되게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 건강,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면은 사람의 목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특히나 이렇게 약을 다루는 제조업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확실하게 벌기, 그러니까 상업화를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변동성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주요 증시 현황도 봐보면 다우 산업이 1.4%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은 0.67%, S&P 500은 0.91% 상승해서 6,700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6,800을 회복을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에도 역시나 구글과 엔비디아, 그다음에 M7 관련된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들도 지금 봐보면 미국, 브라질, 중국,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했고 홍콩 전체적으로 괜찮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환율이 약간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환율에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1458원 정도로 하락을 했다. 그다음 금가격도 약간 상승을 하긴 했는데 국제금은 상승했고 국내금은 약간 하락했네요. 1450원 정도. 이건 별거 아닐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봐볼게요. 예.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지금 공포 상태인지 탐욕 상태인지. 역시나 극단적 공포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지금 며칠 전에 11월 20일 날 공포 탐욕 지수가 7.2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서 15.57까지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립 상태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심리 상태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주요 증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 투자 관련된 책인 고릴라 게임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 투자나 그다음 넓게 봐서 투자 관련돼서 좀 고전적인 책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사려고 했는데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PPT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 상품이 5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략하게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요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보도록 해보면 고릴라 게임. 부제목으로는 초격차 기술 기업을 잡는 법. 네. 이 책 소개에서도 지금 잘 이렇게 안 보이긴 하는데 나스닥 투자자들의 바이블, 드디어 한국 상륙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적합한 게 초격차 기술 기업을 잡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기술 기업 빅테크 위주로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보기에 그다음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이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소개드릴 부분은 기술 투자의 숲에서 고릴라를 찾는 게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다. 투자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숲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S&P 500에서도 수많은 AI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 혁신의 숲에서 승자는 단 하나다. 예.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1위인 사람이 지금 승자라고 생각을 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AI가 아직 명확하게 상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B2B나 B2G,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에만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승자가 나왔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물론 지금의 승자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과거의 애플,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 때 애플이 승자였죠. 네, 그때처럼 명확하게 승자가 누구다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자를 이 책에서는 고릴라라고 부르고 그래서 책 이름이 고릴라 게임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에는 늘 수많은 기업이 몰려오지만 최종 승자는 단 한 회사입니다. 이 말이 저는 약간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 때는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 스마트폰만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좁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AI 시장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는 적용해봤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온다라거나 그러니까 그 개발한다라고 해도 그 개발된 결과물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를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신소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뭐 제약 회사들 그런 제약 회사의 그런 공정률을 높인다라든지 또는 제조업의 제조 속도를 높인다라든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넓은 거죠. 대부분의 산업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AI 산업 같이 큰 넓은 범위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처음일지 몰라요. 과거에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는 그때는 그 인터넷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도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죠. 근데 그때는 기술의 혁신이 아직 약간 무르익기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은 됐는데 그게 명확하게 무르익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칭 AI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AI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거에 따라서 AI 시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종 승자를 뽑기가 아직은 어렵다. 네. 그래서 그 1인을 찾아내는 고릴라 게임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면, 자, 고릴라 게임. 고릴라가 여기 비헤모스, 이게 비헤모스라고 이제 제가 베히모스라고 해나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 이게 거대 기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의 거대 기업이 전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S&P 500의 30% 이상을 먹고 있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상황에선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릴라 게임이란 뭔지 소개해드려 보면은 고릴라 게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게임 이론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고릴라 게임은 승자 포식 생태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 산업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승자 포식, 그러니까 승자가 1등이 시장 대부분을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생태계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I 생태계 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뭐 AWS인 아마존 그다음 구글 대부분 이렇게 1, 2, 3, 4위가 지금 매출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나머지 뭐 사실 팔란티어도 굉장히 매출 증가율은 높지만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높지만 엔비디아에 비하면 아직 시가총액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AI 시장 내에서만 살펴보면은 1등 또는 2등까지 또는 넓혀보면 한 4등까지가 시장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때 그다음 클라우드 시장도 마찬가지죠. 클라우드 시장도 아마존이 지금 1위로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클라우드 시장은 약간 지금 AI로 넘어오면서 약간 변화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에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지금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20% 넘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있죠. 애저 같은 경우도 10% 20% 넘게 지금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의 AWS의 점유율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1, 2, 3등이 조금 고루고루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반도체 시장 뭐 말할 것도 없죠. 엔비디아가 거의 1위죠. 네. 물론 이제 TSMC가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측면에선 1위겠지만 그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1등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릴라가 생태계를 장악하고 나머지는 그 그늘에서 생존을 고민한다. 근데 이 그늘의 크기도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1등이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가긴 하지만 나머지 2등, 3등도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10등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스마트폰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애플하고 삼성 말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매출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죠.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격차는 굉장히 커요. 근데 팔란티어가 먹고 있는 매출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팔란티어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셨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익은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팔란티어는 AI 시장에서 1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10위권 내에, 그러니까 매출로만 보면은 10위권 내에 못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매출은 굉장히 높죠. 성장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꼭 1등만 투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요즘 시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 생존을 하는데 좀 올바르게 제대로 매출을 내면서 생존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1등만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뻔하죠. 그냥 시가총액 1위인 기업들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약간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넓어지고 있다. 좀 더 편안해지고 있다. 예, 우리가 계속 주식 차트 바라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세 번째를 봐보면 왜 기술 시장은 이런 좀 이렇게 과독점되는 고릴라 구조가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넓어지는 거죠.
한 명이 사용하면 두 명이 사용하고, 두 명이 사용하면 네 명이 사용하고, 근데 네 명이 사용하면 뭐 40명이 사용하고,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다음 표준화. 아까 제가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말씀드렸죠. 그다음 팔란티어에는 AIP 또는 온톨로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계. 표준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표준화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배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시장이 고릴라 구조가 되는 근본 원인은 단순하다는 거죠. 생태계가 구축되는 순간 1등은 계속 1등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이런 GPU 생태계가 한번 굳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1등이 유지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와 코스트가 증가할 때 볼륨, 그러니까 즉 범위도 넓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음을 봐보면 고릴라의 세 가지 그 조건을 한번 볼게요. 고릴라의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독점적 기술력. 이거는 이제 피터 트리 계속 얘기했던 뭐 제로 투 원, 그거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 1%에 몰라야 된다. If I can do it, anyone can.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기술력이 있어야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된다. 예.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AI는 사실 아니에요. AI를 통해서 어떤 상업화를 이뤄냈냐, 그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단순히 그냥 AI 서비스, 그냥 앱만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부분은 스마트폰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 앱이나 유튜브 앱이나 대부분의 뭐 98%의 기업들이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여기는 뭐 애플의 아이폰이 될 수가 있겠죠. 0.1%, 0.1%가 성공한다. 그 다음에 생태계 플랫폼. 이게 굉장히 돈 버는데 중요하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폰, 아이폰에서 뭐 앱 생태계, 그러니까 앱을 지금 앱 서비스 관련된 거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관련된 플랫폼을 굉장히 매출을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폰만으로 돈 벌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있는 그 무언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 세 번째, 교체 비용, 락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이 거의 1년에 한 대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심한 게 AI죠. AI 서비스들 지금 챗GPT가 지금 계속 대세로 나가다가 제미나이 3가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게 하루아침에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객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붙잡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릴라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릴라 기업을 찾기가 사실 명확하게 찾기가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이폰이 그냥 애플이 아이폰으로 고객들 다 락인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릴라가 그냥 돼버렸죠. 네. 애플 생태계,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는 교체 비용 한 1년, 2년 넘게 써야 되고, 독점적인 애플 아이폰의 기술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자연스럽게 고릴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 AI 이런 산업에서는 독점적 기술력, 그 다음에 생태계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독점적 기술력은 뭐 GPU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교체 비용. 근데 이 교체 비용이 GPU의 교체 비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딱 오늘 고릴라 기업을 꼽아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장 유력합니다. GPU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AI라는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AI 시대 때는 기술 하나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 하나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다,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를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속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1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자,
고속 산업을 먼저 선택하자. 그러니까 고릴라 기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될까? 첫 번째, 고속 산업을 먼저 선택하자. AI죠. 네. 말할 것도 없죠. AI.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는 고릴라가 역시나 없죠. 흔히 말하는 망하는 사업에는 고릴라가 없습니다. 네. AI, 반도체,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처럼 초고속 성장하는 시장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여기 AI가 사실 1위죠, 1위. 네. 그 다음으로 뭐 반도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도 AI와 무조건 연결이 되기 때문에 AI가 고속 성장하는 여기에서 초고속 성장, 그러니까 그냥 성장이 아니라 초고속 성장. 그리고 산업의 속도가 곧 기업의 성장률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챗GPT가 처음에 이렇게 런치됐을 때, 자, 이게 속도 2023년에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2024년대 뭐 10월 달,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토탈 시가총액이 빅테크들이 뭐 M7이라고 하면은 8.4 트릴리언 달러까지 가는데 지금은 뭐 20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죠? 네, 시가총액이. 자, 그다음 2단계. 고릴라 후보군을 바구니에 담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보자. 예. 그러니까 고릴라 후보군.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처럼 고릴라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시가총액 1, 2, 3, 4위를 한번 바구니에 담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지금 초기 시장에서는 승자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모두 담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누가 고릴라가 될지, 그리고 누가 고릴라 상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군을 좀 넓게, 그 다음 과감하게 한번 담아 둬 보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조금 적절하게 해보자.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과거의 아이팟 유저들,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과거의 고릴라 시절일 때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팟 유저가 이익을 얻고 나면은 그거를 다른 아이팟 쓸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해줘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다른 레코드 라벨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Variety of Music.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죠. 아이튠즈가 또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또 납니다. 그리고 또 아이팟 유저가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얻어요. 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요. 이게 플라이휠처럼 선순환을 계속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과거에 이런 선순환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기업이 됐죠. 근데 이걸 발생시키는 지금의 기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고릴라 기업은 떻게 보면 GPU를 활용하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GPU를 쓰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고릴라가 나타나면 집중 투자하자. 그리고 승자는 두렵게 보이지만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패턴이 보입니다. 매출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파트너가 늘고 생태계가 고착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죠. 네, 매출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파트너가 늘고 네, 팔란티어도 최근에 상업 파트너들이 늘고 있죠. 그다음 생태계. 온톨로지 또는 AIP 플랫폼 그걸 통해서 생태계가 고착됩니다. 이때가 바로 집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테크 컴퍼니가 지배하고 있는 나스닥백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과거의 모습이긴 한데 네, 다른 기업들이 나스닥 100에서 51% 정도 있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거의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말이죠.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애플이 1등을 할 때는 애플이 이렇게 10%,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1%,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까지. 그다음에 근데 지금은 여기 약간 상황이 역전됐죠. 네, 엔비디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형식으로 약간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나스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단계. 자, 4단계를 봐보면 대체 기술 등장 시 즉시 매도하자. 그러니까 AI 시대 때도 대체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도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가면 갈수록 빨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고객이 있고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뉴 이노베이션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로 혁신을 시작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코어 회사도 있어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고릴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어 기업들, 고릴라 기업들을 찾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교체 주기가 오면은 사실 이 교체 주기 찾는 게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러니까 AI의 패러다임이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AI에서 뭐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가야 된다. 또는 우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고릴라도 늘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을 죽였듯 AI가 새로운 GPU 시장을 열듯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AI라는 기술 패러다임이 사실 좀 더 가야 된다. 아직은 늙으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체 기술이 언제 등장할지, 그냥 대체 기술 후보 목록은 또 뭐가 있을지 제가 아까 로봇하고 뭐 우주 기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사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과거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오라클, 시스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역사적 고릴라, 현재 고릴라, 미래 고릴라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역사 속 고릴라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오라클,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약간 살아있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살아는 있는데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의 AI 고릴라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래의 고릴라는 과연 어딜지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대체 기술 등 대체 기술과 함께 미래의 고릴라는 어떤 기업이 될지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AI based financial planning 그러니까 AI 관련된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이렇게 심해질 거예요. 이렇게 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현재 고릴라가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어떤 고릴라로 교체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딩입니다. 기술 투자는 결국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서 이동하는지로 읽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넘어서서 기술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생태계의 권력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돼서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다양한 책들을 읽어라. 인문학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세상을 읽어야 되는데 세상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으로만 끝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 또는 역사, 과거 역사는 어땠는지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 역사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이건 답을 맞추는 게임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 투자는 숫자보다 생태계, 경쟁보다 권력의 이동을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AI 관련된 걸로 경쟁을 막 하고 있는데 경쟁을 보기보다 독점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냥 AI를 때려치고 AI와 함께 가긴 가는데 다른 기술 패러다임을 찾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권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권력의 이동을 한번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릴라가 태어나는 순간을 예측하는, 사실 예측하기보다 추측하는 거죠. 네, 다음 고릴라는 이 기업이지 않을까? 그다음 이 기술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장 분석에 이 관점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뭐 우주하고 로봇 관련된 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주, 그다음 로봇, 양자 컴퓨터도 있죠. 양자 컴퓨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 공통점.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필요해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 GPU와 TPU와 CPU와 AI,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하드웨어 잘하는 회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잘하는 회사들, 뭐 이 기업이라고 치면 애플이 있었죠, 애플. 애플만의 아이폰 하드웨어가 있었고, 애플만의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범위가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 직접적으로 AI 모델 개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AI 모델이 있긴 하지만 사실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뛰어나죠. 그 다음에 챗GPT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GPU는 엔비디아예요. TPU는 구글이에요. 자, CPU는 어딜까요? CPU는 어디죠? CPU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AMD도 있고, 물론 AMD 좀 안 좋아요. 뭐 인텔도 있고 다 있어요. 분산이 돼 있죠. 그만큼 CPU는 지금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GPU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AI는 어디죠? AI는 사실 지금 모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테크 플러스 빅테크 기업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기업이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명확하게 잘 다룬지는 사실 명확하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총액도 보는 거고, 펀더멘탈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도 보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어떤 한 방향으로 꽂혀서 보기보다도 말 그대로 어,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걸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즉 미국처럼, 자, 미국이나 중국처럼 명확하게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실 이걸 이뤄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걸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자본이 조금 뒷받침되기가 좀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권력 이동을 잇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위주의 회사인데, 갑자기 AI 소프트웨어를 막 이걸 1, 2년 만에 수립해서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고릴라를 찾는 게임이, 여러분들이 더 넓게 한번 공부를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고릴라 게임이라는 책과 함께 지금 현재 AI 생태계, 그 다음에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앞으로의 고릴라는 어떤 기업이 될지, 그 다음에 대체 기술은 어떤 게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유튜브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고릴라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미니버핀 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